위트컴 장군에 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남구는 여기 우리 남구 분들이 다 계시지만 6.25 전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우암동 소망마을 얘기할 때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박수영 학교할 때 소망마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암동 소망마을도 6.25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암동, 우리 김철현 의원 지역구죠? 우암동의 그 우자가 소우자고 암자가 바위 암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소 모양을 한 바위가 있던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왜 예전에 일본 그 섬에는 소고기가 없었습니다. 전부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 먹었는데, 소를 집중적으로 이 사람들이 맛을 알고 나서 우리나라를 강제 점거한 당시에 한국에 있는 소를 싹 끌어가지고 일본으로 실어갔습니다. 그 실어간 지점이 바로 우암동 적기부두입니다. 근데 소를 실어가려면 일본에서 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배가 들어오면 배 들어올 때까지 하루나 이틀, 사흘 이렇게 소를 재워야, 먹이고 재워야 나중에 이제 실어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우리 우암동에 19동의 소막사를 19개를 짓게 됩니다.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알지만 일본은 소가 들어가는 건물이라도 일본국 건축 규준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건축법 같은 게 있는데, 소가 들어가는 건물이지만은 굉장히 잘 짓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무슨 기와집인 줄 알았어요. 대궐의 집인 줄 알 정도로 잘 지은 집이 여러 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25가 일어나서 우리 이제 피난민들이 내려왔죠. 우리 부산에 40만 인구가 1949년에 1953년, 54년에는 100만 인구가 됩니다. 즉 60만 정도의 인구가 피난을 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60만이 들어오고 원래 40만밖에 없는 더 많은 수가 외지에서 들어온 곳이 바로 우리 부산입니다. 근데 부산은 얼마나 포용력이 있는 동네냐 하면, 더 많은 바깥 사람들 들어왔는데도 그분들하고 박치기 하고 붙고 죽이고 뭐 이런 게 없는 이런 동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동네는 흑인들 들어왔다고, 또 식민지에서 누가 들어왔다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고 뭐 사건 굉장히 많거든요. 프랑스 가면은 식민지, 옛날 식민지였던 알제리 이슬람 교도들이 프랑스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프랑스의 관습을 많이 바꾸게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고, 뭐 죽이기도 하고 방화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부산은 60만이라고 하는 본래 인구보다 2배가 가까운 1.5배가 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도 그걸 다 포용하고 안고 지금의 부산이 만들어진 이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온 동네, 부산의 온 동네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집을 짓지 않아도 들어가야 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소막사입니다. 소는 이제 없고 막사는 그대로 있었는데, 적어도 비는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암동에 내려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고, 그거 때문에 이제 병이, 피난민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병이 이제 좀 창궐을 하게 되고, 스웨덴에서 그 배도 보내고 의료원들을 보내가지고 또 치료를 하는데, 그 나무로 된 병원도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 우암동에서 치료를 했던 이런 우리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 우리 남구입니다. 나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부경대학교 자리는 그 미 8군 사령부가 주둔했던 곳입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워크하우스라고 하는 그 8군 사령관, 워크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에 가면 그 워크힐 부근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워크 장군이 자기 작전 사령부로 썼던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돌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 제가 그거를 박물관으로 바꾸려고 지금 일을 쓰고, 작년에 부경대학에서 부수겠다는 거를 제가 총장한테 전화해서 겨우 말려가지고 이제는 살아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박물관으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남구청, 우리 남구청 자리는 미 제5 공군 비행단, 제5 공군 비행단의 사령부가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해작사 있는 이제 용호동 저쪽에는 미 해병 1사단이 주둔했던 곳인데 이 세 부대, 5 공군 비행단, 8군 사령부, 해병 1사단 이 세 부대가 인천 상륙 작전의 주력 부대입니다. 비행기로 때리고 해병이 들어가고 8군이 뒤에 뒷받침해주고 하는 이런 것을 보여서 해군 인천 상륙대도 성공을 했고 우리가 한반도의 절반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부산이 대한민국을 살렸지만 그 중에서 특히 우리 남부가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했다. 우리 가진 땅들 뭐 수용도 당하고 뺏기기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남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암동에 처음에 선거운동하러 들어갔는데 원래 우암동이 제 선거구가 아니었거든요. 대연동, 문현동만이었는데 우암동만 용당에 들어서 그 다음날 바로 우암동을 제가 걸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벌어지면 그 동네가 주는 느낌, 이 기억들이 제 몸에 배어야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루 종일 우암동, 간만동 이렇게 걸어다니는데 우암동 걸어다니는데 할머니 그 네 분이 길에 있는 의자,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딱 들었는데 이게 저희 집사람이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권성동 저 원내대표하고 같은 강원도 강릉인데 강릉 사투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분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아이고 강원도에서 그 부산으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탁 째려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북에서 왔더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난민들이 우암동에 많이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아직도 이제 90세, 뭐 80세 되신 분들 아직도 계시고 또 그 자손들이 우암동에 많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를 딱 치러보니까 우암동에서 제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태어난 문현동 빼고 대연동보다 대연초등학교를 내가 나왔는데도 우암동에 득표가 더 높아요. 대선 때도 그랬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이제 북한에서 피난민들의 후예들이 많이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를 안 찍는 거야. 우파의 표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동네가 우암동이고 우리 남구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남구에 살면 그만큼 대한민국과 6.25 전쟁 이런 데 대한 관심과 그 공부가 좀 필요한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리처드 위트컴 이분 이름 안 들어보신 분도 저 뒤에 학생들 리처드 위트컴이라는 분 이름 들어봤나요? 안 들어봤죠? 고개를 옆으로 설해서 안 들어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리처드 위트컴 장군에 대한 이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고 3분의 2는 이름도 안 들어보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을 쭉 막가리 그래서 우리 남구의 주민이라면 위트컴 장군에 대해서 최소한 알고 지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이었나?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이 7월 12일 그러니까 7월 12일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7월 12일이 위트컴 장군께서 돌아가신 지 4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금토일은 부산에 있지만은 월화수목은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걸 룰로 정해놨는데 화요일 날은 제가 아침 첫 차로 내려와서 위트컴 장군 40주기 추도식에 참석을 해서 그 추모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형준 시장하고 점심을 먹고 곧바로 또 국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지만은 그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내려와서 스피치를 했습니다. 여기 전환 총장님도 오셨네요. 그날 제가 영어로 그 추모사를 했습니다. 이유는 제 앞에 했던 이태식 평화사업 이사장님 전 주미대사께서 우리말로 길게 하셨는데 미군 장성도 2사람 포함해서 미군 병사들이 한 20여 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국말로 우리끼리 행사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뭔 소리 하나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영어로 추도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전환 총장님도 이분에 대한 관심을 부산대학에서 총장을 하시면서 많이 가지셨습니다. 자, 이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두부터 강조를 하느냐. 자, 우리 전환 총장님이 부산대학 총장 하실 때에 역대 부산대학 총장님들은 전부 이분을 좋아하고 추모식이 있으면 다 참석하고 그날도 차정인 부산대학 총장에 참석했습니다. 부산대학 장전동 캠퍼스 이거를 이분이 위트컴 장군이 그때 당시에 마련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의 부산대학은 위트컴 장군이 없었으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분이 그런 일만 한 건 아닙니다. 위트컴 장군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부터 잠깐 우리 보죠. 이분입니다. 위트컴 되게 잘생기셨죠. 영어로 뭐라고 하면 Loved Korea more than Korean. 한국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신 리처드 S. 위트컴 장군. 이분은 우리나라에 6.25 전쟁 당시 53년, 54년에 그 군수기지 사령관 합니다. 군수 물품을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령관을 하셨는데 부산에 53년 11월 27일 날 부산역 대화재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본 겁니다. 전쟁 통에 화재가 대거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집, 부산역 동구 서구에 있는 집들이 내리불에 타가지고 소위 3,000세대가 불에 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11월 27일은 겨울인데 그 겨울에 집이 다 탔는데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정부는 전쟁 중에 뭐 속수무책이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데 이분이 무슨 일을 하시냐 하면은 군수사령관이지 않습니까? 자기 군수물품, 미군들한테 주는 군수물품을 관리하는 분인데 이 물건을 털어가지고 텐트를 다 지어줍니다. 천막으로. 그래가지고 사진에 보면 천막 막사 쫙 지어져 있는데 거기 화재로 집을 잃은 분들이 다 들어가고 옷을 또 줍니다. 군복용으로 쓰라고 한 옷을 내주고 군인들 먹으라고 준 음식을 또 내줍니다. 그래서 그 겨울에 혹독하게 추웠던 53년 겨울에 우리 부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거죠. 근데 이분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별 2개로 승진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미국 의회 상원에 불려갑니다. 소환 당해가지고 군법 위반. 이 물품은 군인들한테 주라고 한 건데 네가 왜 마음대로 빼가지고 부산 사람들 나눠주느냐 이래가지고 불려가지고 혼이라고 뭐 야단을 맞고 옵니다. 근데 가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총, 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 이게 전쟁이 아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사야 전쟁을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원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뒤에 투스타 승진은 결국은 진급을 못 하셨습니다. 진급 못 하신 상태에서 한국에 남아가지고 뭘 하셨느냐 하면 이번에는 전쟁고아를 구하는 사업을 또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에 여러 개의 고아원을 설립하시고 전쟁고아를 돌보는 전쟁고아가 엄청나게 많을까 하니까 전쟁 때 부모는 다 죽어버리고 아이만 남은 고아들이 길바닥에 막 득실득실했죠. 전쟁 끝나고 나서 이제 낙동강 방어선에서 우리가 이제 인천 상륙작전하고 서울 수복했다가 다시 밀렸다가 38선을 지키고 나서는 전국에다가 고아원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결혼을 전쟁 후에 한국에서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뭐 아시는 한묘숙 여사랑 결혼을 하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한묘숙 여사도 전쟁고아 사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시고 두 분이 그 같은 사업을 하시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시게 되는데 참 그렇죠.
미군 장성이고 돌아가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분이 그러지 아니하고 한국에 남아서 끝까지 전쟁 고아를 돌보시는 사업을 하시다가 또 고아를 돌보는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까지 하시고, 한명숙 씨는 그 소설가미 수필가로 유명한 한말숙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여동생입니다. 자, 한국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우선 뭐 슬라이드를 우리 보좌진에서 준비를 했으니까 몇 개 보죠. 이분은 군인인데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도 참전하시고 2차 세계대전도 참전하시고 6.25 전쟁도 참전하시고 그때마다 이제 군수 특기로 계속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1차 대전에도 참전하셨고 2차 대전에는 이 결정적인 2차 대전 승리를 가져온 전쟁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르망디 상륙작전, 6.25 때는 인천 상륙작전처럼, 그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이때도 군수 사령관들 뒤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셨던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필리핀 그 전투에도 이제 참전을 하셨더라고요. 메가더가 있네요. 부산 신구 얘기를 했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6,000세대 3만 가구의 이재민이 발생한 부산역 대화재로 일대가 뭐 다 타버리고 그냥 잿더미가 됐던 일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군이 나와가지고 천막을 다 지어주고 옷을 주고 음식을 주고, 이게 그때 찍었던 그 군수품 나눠주는 미군들의 사진이 아직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군 텐트들인데요. 미군이 천막을 이렇게 이제 막 군데군데서 천막을 쳐가지고 사람들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옛날에 다 집 있던 게 다 타버리고 맨 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 항이가 보이네요. 요게 아까 제가 말씀으로 드렸던 War is not done by guns and swords. 총이나 칼로 전쟁이 되는 게 아니다. And it remains undone. 끝나지 않는다. Unless 뭐 하지 않으면은 it is done. it is done for the people in the country. 뭐 이래가지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도와주지 않으면은 전쟁 이긴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이분이 사령관으로 조금 더 있는데 그 시절에 우리 부산에 한 5개 정도의 병원을 또 건립하십니다. 대표적인 게 메리놀 병원입니다. 메리놀 병원이 그때 당시에 메리놀 의료원이라고 해서 동네 병원 같이 조그만 게 있었는데 동네 의료원 그거를 병원 수준으로 크게 키우게 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키우느냐? 장군님이 갖고 계시던 자재를 내가지고 병원을 만들고, 장군 밑에 8개 대대가 있었는데 이 대대에다가 그 부하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월급의 1%를 떼게 합니다. 강제로 1% 다 떼가지고 병원에 다 기부를 하게 합니다. 대단하시죠? 사실 요새 그랬다가 잘리는데 옛날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메리놀 병원을, 메니놀이 아니고 메리놀인데 못하는 메리놀 병원 같은 병원을 이제 건립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 할 때 또 유명한 게 사실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군요. 예. 메리놀 병원을 건립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미국 정부에 돈을 내고 이분이 미국 정부하고 만든 한국 회복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기금을 또 내고 직원들 1% 떼내고 군수물자를 보급하고 이래도 돈이 모자라가지고 별 하나 원스타 장군이 한복을 이렇게 입고 모금을 하러 다녔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우리나라 별 하나 장군 보고 저 입고 길거리에서 돈 모으러 가라는 전부 막 나자빠지고 아무도 안 할 겁니다. 아무도 안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미국 라이프지에 실리기도 했던 이런 참 우리로 봐서는 너무 고마운 은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한 전쟁 고아의 아버지, 이런 별명들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고아원 준공할 때 사진입니다. 고아원을 뭐 여러 개를 지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 고아원 만들 때 전쟁 고아들 사업을 쭉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쟁 고아들이 조금 해소가 되고 나서는 이분이 뭘 하시냐면 장정호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장정호 전투. 미군이 엄청난 피해를 중공군 때문에 본 게 장정호 전투고, 거기를 막아주는 덕분에 흥남 부두에서 철수가 가능해서 흥남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그 배에 실려있던 무기를 다 버리고 흥남 시민들을 최대한 배에 태워서 우리 거제도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장전호에서 미군들이 중공군을 정말 목숨으로 막아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또 철수를 하는데 너무 추웠는데 그때가 또 영하 40도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발이 얼고 중간에서 얼어 죽는 사람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너무 급하게 퇴각을 하다 보니까 시신을 수확을 못하고 동료 장병들이 죽었는데 그대로 그냥 놔두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 후에 위트컴 장군이 사모님 한명숙 여사와 같이 했던 사업이 또 장전호 전투에서 죽은 미군 유해를 찾아서 미국으로 돌려보내든지 유해묘지에 묻게 하겠다 해서 또 사업을 벌이시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분이 개인으로서 다 도맡아 가지고 하시고 본인의 이익은 하나도 못 보신 뭐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그 1982년에 돌아가시죠. 2년에 돌아가시면서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한국에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죽고 나면은 유엔 묘지에 좀 묻어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우리 유엔 묘지에 묻혀 있는데, 미군은 40명밖에 없습니다. 미군은 원래 전통이 사망을 하면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하는 게 미군의 전통이고, 지금 제일 많이 묻혀 있는 분은 영국군입니다. 우리나라에 2,316명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영국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영국군이. 왜냐하면 영국은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경영을 했지 않습니까? 인도에도 식민지가 있고 아프리카도 식민지가 있고 뭐 전 세계에 식민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본국으로 송환하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 전쟁이 나서 누가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그 자리에 묻습니다. 그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엔 묘지에도 영국군이 제일 많이 지금 묻혀 있고, 미군은 딱 40명이 있는데 장군은 유일하게 위트컴 장군 한 분이 지금 유엔 묘지에 묻혀 있다, 이런 얘기죠. 매년 그분 돌아가시고 나서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선행들이 알려지지 않다가 우리 부산대학교 김재호 교수, 그다음에 부산관광협회 강석호 그런 분들이 이걸 발견하시고 발굴을 하시고, 국제신문에 오상준 그때 당시 기자가 또 그걸 가지고 관심 갖고 기사를 썼고, 그걸 모아서 이번에 40주기를 기념하는 책을 이렇게 내게 된 겁니다. 이거 책 간단해서 저도 뭐 하룻밤에 앉아서 다 읽어봤습니다. 상당히 잘 쓴 책이고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지켜주신 그런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근데 82년에 이분 돌아가시고 묻힌 다음에 사모님인 한묘숙 여사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 이게 이제 합장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유엔묘지 가면 위트컴 장군하고 한묘숙 여사가 합장된 상태로 지금 묻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책도 보고 우리 지역이니까 행사도 자꾸 가고 하면서 보니까 유엔 묘지가 아주 무궁무진한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합장한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12쌍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한 분 한 분이 다 스토리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낸시라고 하는 그 호주 여성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 신혼을 딱 살림을 차렸는데 3주 뒤에 한국전이 발발합니다. 남편은 군인이고.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해서 딱 3주 뒤에 남편이 한국으로 왔는데 호주에 휴가를 한 번도 못 간 상태에서 사망을 합니다. 남편이. 호주 장교가.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호주는 영국 옛날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영국 방식을 따라서 여기 유엔묘지에 이제 묻힙니다. 묻혔는데 이 낸시라는 분이 91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때까지 재혼도 안 하고 아이도 없고 그래가지고 60년 만에 돌아가시면서 본인이 남편 옆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하고 헤어지고 나서 60년 만에 죽은 상태로 남편 옆자리에 이제 합장을 하게 돼서 결국 60년 만에 같이 있게 되는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보니까 유엔 묘지, 유엔 기념 공원을 주제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그 대한민국 국민들 한미동맹 말로 말하면 뭐합니까? 한미동맹 이런 거를 기억해주고 이런 것들 얘기해주고 또 그 책을 읽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모여서 책을 한번 써야 되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대학생 명예보좌관이 이제 다음 주부터 활동합니다. 1기, 2기 지나고 3기 명예보좌관들이 있는데 3기 명예보좌관들은 제가 자료조사를 시키려고 합니다. 스토리를 다 발굴해라. 외국 신문에 나온 거,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거, 뭐 그동안 수집된 자료들 이런 걸 싹 다 모으면은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제가 쓰기 시작하면은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하니까 생각나는데 우리나라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미국이 독립기념일 기념식을 했습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은 July 4th라고 해서 7월 4일입니다. 근데 매년 7월 4일에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7월 4일 행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7월 4일 아침에 시카고에서 미국은 독립기념일 되면 밤에는 이 불꽃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뭘 했느냐 하면 시카고에서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상한 뭐 동물 같은 거 만들어서 쭉 다니고 하는. 근데 어떤 정치인 나간 놈이 거기다 총을 쏴가지고 7월 아침이 완전 피바다가 됐습니다. 시카고에서 금년에.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모든 행사를 중단을 시킵니다. 독립기념일 행사를.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가 열흘 뒤인 7월 14일 이번 주 목요일 지난 목요일 날 독립기념일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영사관, 부산에 영사관이 미국 영사관이 있습니다. 영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저 한미동맹이 중요한 시점이니까 꼭 좀 참석해달라. 이래서 그래 내가 뭐 아무리 바빠도 가야지. 이래가지고 이번 주는 금요일날 내려와야 될 걸 화요일날 또 내려와 또 올라가고 목요일날 또 내려와가지고 그 행사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고 놀란 게 뭐냐면은 부산에 18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저 혼자 서울에서 허겁지겁 내려와가지고 뛰어들어갔더니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안 왔어요. 물론 뭐 시장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와가지고 네? 아니 연락을 저 알아서 와야지. 제가 무슨 연락책입니까? 국회의원들 연락하고 시장 연락해서 뽑으라고 할 건 아니고 하여튼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제가 갔는데 처음에는 저보고 저기 데이빗 제이라는 부산 영사가 축사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길게 써가지고 서울에서 가지고 내려왔는데 오는 중간에 이거 시간이 짧을 수 없는 권리가 뭐냐 하면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인권선언문에서 첫째가 생명권입니다. 누구도 내 생명을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내 자유를 누구도 박탈할 수 없다. 3번째가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3가지가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미국 헌법을 만드는 기본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자유도 박탈했지만 생명권이라고 하는 가장 1번 권리
사람이 누구나 누려야 될 이 권리를 그 탈북업으로부터는 박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자유권 뭐 있고 행복 주어권 있지만 생명권이라는 이게 제일 1번의 권리. 뭐 그렇지 않고 사람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침해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미국이 또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과 또 다른 미국의 동맹 국가들이 이 생명권을 포함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는 자유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맙고 이 동맹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자. 그걸 다짐하는 날이 오늘 같은 독립기념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건배사를 하고 건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게 무슨 영어로 또 했더니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 너무 좋아해서 끝나고 나서 뭐 대사, 그 다음에 그 영사, 사령관 이런 사람들 전부 저한테 와가지고 고맙다고 악수 쳐갖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지난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제 그 너무 우리한테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했군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영도로 시찰하고 있는데 영도에 이제 저런 식의 피난민 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 안에 한 7, 80명이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여성이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 안에 사람 7, 80명이 출산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출산했느냐면 요 막사 뒤쪽에 보리밭에서 출산을 한 겁니다. 마침 위트컴 장군이 영도를 시찰하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산모가 거기서 보리밭에서 막 피를 흘리면서 아기를 갓 출산을 한 장면을 목격하고 너무 놀라는 겁니다. 우리 미국에는 이런 일이 없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냐 이래가지고 또 조산원까지 한국에서 만들어 주는 좋은 일까지 하셨던. 그러니까 선행이 무궁무진하고 실제로는 아직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발견됐어요. 대구 동산병원이라는 것도 이분이 만들었다고 대구에 기록이 발견돼가지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한 분의 영향이, 선한 영향이 이렇게 온 이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까 이제 부산대 캠퍼스 확보한 거죠. 요게 이제 묘지 표지석입니다. 한국에 묻어 달라 해서 한국에 지금 우리 유엔 묘지에 82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묻혀있게 되는 화면이고요. 요게 이제 40주년 때 제가 가서 그 추모사를 했던 장면의 사진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우선은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을 했다고 해서 인천에 가면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메가더 장군하고 똑같은 동상을 하나 우리가 부산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치는 글쎄 뭐 영도가 될지 우암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